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 피해자 지원 문제가 6년 만에 매듭지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김영환 지사가 위로금 지급을 시사했는데요. 충청북도는 행정부지사를 소통 창구로 정하고 곧 유족과의 협의에도 착수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화재 참사. 유족들은 충청북도를 상대로 16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최종 패소. 유족들은 1억 8천만 원의 소송 비용을 떠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제천을 방문한 김영환 지사의 전향적인 발언으로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유족들은 지난달 국회에서 채택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에 따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김 지사는 더 나아가 1:1 소통 창구를 역제안했습니다. 유가족 대표를 선정하고 또 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를 선정해서 조속히 문제를 매듭지는 게 좋겠다. 충청북도는 행정부지사를 도 대리인으로 결정하고 유족과의 협의에도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 위로금이 지급된다면 유족들은 억대의 소송 비용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실제 위로금이 지급될지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이 최종 패소해 이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또 위로금 액수도 참사 당시 도가 유족에게 제안했던 75억 원이 아닌 원점에서 다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소송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 위로금 보상금 성격의 합의안이 됐던 금액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충청북도는 지난주 김영환 지사의 위로금 지급 발언도 사전 검토는 없었다며 행안부와의 협의나 타시도 사례, 법률 검토 등 지급 가능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과 시공사 현장 소상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리는 가운데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에 대한 기소를 수사당국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통해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반복되는 재난과 참사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현행 법령을 통해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청북도 유형문화재인 제천 정방사 목조 관음 보살 좌상 및 복장 유물의 발원문 한 점이 유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원문은 불상 조성연대와 양식 등을 적어 불상 안에 둔 유물로 제천시와 정방사는 지난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 조사에서 발원문이 확인되지 않아 지난해 문화재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정방사 법당에 있던 관음보살상은 지난 2004년 사라졌다가 10년 만에 경매에서 발견된 바 있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충북 지역 사업장의 임금 체불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 악화와 원자재값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특별 기동반까지 편성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접수된 지난해 임금 체불 노동자 수는 6,700여 명에 달합니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1년 새 30%나 늘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당으로다가 일을 하잖아요. 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중남부 6개 시군의 임금 체불액은 379억 원으로 1년 새 17.8% 증가했습니다. 특히 건설업종의 임금 체불은 심각한 수준으로 지난해 3,025명이 131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임금 체불 규모와 인원이 1년 만에 2배가량 늘었습니다. 건설업계는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와 원자재값,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3년 새 건설 공사 비용이 30% 가까이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최근 몇 년 새 건설 자재값이 워낙 폭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지고 공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그런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한 체불 예방과 조기 정산을 위한 특별 현장 기동반을 편성했습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를 엄벌하는 한편 임금 체불 노동자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특별 융자도 지원합니다. 그 생계비 융자 지원은 1% 저리 금리로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도 1년에서 2년보다 연장해서 근로자들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 전까지 체불 청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최고 3.7%의 융자 지원을 최저 1.2%까지 낮추는 등 체불 예방과 청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보은군의 중심 사거리에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주민들을 괴롭힌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생활 주변 폭력배로 불리는데요. 행인에게 욕설을 내뱉거나 시비를 거는 행위로 1년 동안 이 남성과 관련된 112 신고만도 140건이 넘었는데 대부분 경미한 범죄이다 보니 혐의 적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복 위에 형광색 조끼를 입은 50대 남성 A씨가 도로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은 채 고함을 지릅니다. 대중교통 승강장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 고가를 제멋대로 치우기도 합니다. 상점 입구 앞에 앉아 매일같이 담배를 피우고 달마도나 여성 나체를 그리면서 수시로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손님들 오고 가고 하는데 옮기라고 해도 옮기지도 않고 담배 피우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년 동안 주변 상인이나 행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내뱉었는데요. 경찰에 접수된 이 남성 관련 신고만 140여 건이 넘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모두 경미한 범죄에 속해 A씨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나서 행패를 일삼는 A씨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안전고깔과 인근 사찰에서 불상을 훔친 점, 폐차된 차량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혐의 등을 적용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소소하면서도 좀 처리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생활 주변의 폭력배라고 하죠. 경미해 보이는 거, 이런 범죄를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은군이 아닌 인근 옥천군 주민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검찰로 넘겼는데 A씨가 여중생을 스토킹한 사실도 확인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올해 충북의 초등학교 취약 아동 수가 지난해보다 12%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약 예정자에 대한 예비 소집을 마무리한 결과 응소 인원이 11,134명으로 지난해보다 1,457명, 11.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응소 인원 가운데 소재 불명 아동은 9명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비 소집 결과 신입생이 1명도 없는 학교는 분교를 포함해 8개 학교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어제 전산 추첨을 통해 2024학년도 평준화 고등학교 지원자들이 입학할 학교를 배정했습니다. 배정 대상 학교는 청주시와 충주시, 그리고 충북 혁신도시인 음성군 맹동면, 진천군 덕산읍 지역 27개 평준화 고등학교입니다. 학교 배정은 윤건영 교육감의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컴퓨터 전산 처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과정이 충북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청주시가 상권 침체로 완전히 문을 닫은 대연 지하상가를 청년 특화 지역으로 꾸밉니다. 그동안 활용 방식을 두고 여러 말이 많았었는데요. 확실한 방향이 정해진 만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모든 점포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청주 성안길 대연 지하상가. 이따금 통행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뿐 인적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지난 1986년 개업해 90년대 전성기의 상권을 누렸지만 청주도심의 팽창으로 공실률이 치솟았고
결국 전부 폐점이 현실이 됐습니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정주시가 올해 2억 2천만 원을 들여 실시 설계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곳을 청년 특화 지역으로 재탄생시키는 첫 발을 뗍니다. 내년 초에는 연면적 2,600여 제곱미터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에 들어가는데 흡사 백화점 매장 형태의 개방형 공간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천장까지 제거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추가합니다. 여기에는 모두 6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청년 특화 지역의 핵심은 이미 스타트업에 성공한 점포를 출점시키고 이를 디딤돌 삼아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점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청년 입주 공간의 임대료는 대폭 감면됩니다. 인파를 끌어들일 수 있는 소극장, 전시 공간, 휴게 공간 등도 아울러 조성됩니다. 청년들의 취업도 문제가 되고 있고 청년 창업에 대한 부분도 저희 청주시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면서 그곳의 중심에 청년이 있어야 되겠다는. 청주시는 현재 지하상가 운영권을 갖고 있는 대형 프리몰에 지급할 적정 수준의 보상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연말까지는 이에 대한 협상을 매듭 짓고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땀이나 각종 얼룩이 묻은 옷을 깨끗이 세탁하기 위해 의류용 표백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품에 따라 얼룩 제거 성능이 제각각인데다 가격도 최대 29배까지 차이가 나서 꼼꼼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옷에 묻은 각종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류용 표백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1개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등을 시험했습니다. 먼저 얼룩 제거 성능의 경우 세탁기에 세탁세제와 표백제를 함께 넣어 세탁하는 일반 세탁 조건에서 오토액션 액체형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표백제를 녹인 물에 30분 정도 담가 세탁하는 담금 세탁 조건에서는 오토액션 베이킹소다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색 의류를 세탁할 경우 일반 세탁 시에는 색상 변화가 없었지만 담금 세탁을 했을 때는 전 제품에서 색상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표백제로 담금 세탁을 하실 때는 옷의 색상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제품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 사용량 대비 가격 면에서도 제품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반 세탁이나 담금 세탁 모두 스파크 산소 표백제가 가장 저렴했고 오토액션 베이킹소다는 가장 비쌌습니다. 두 제품의 가격 차이는 각각 29배, 18배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얼룩 제거 성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면서 가성비가 우수한 제품은 스파크 산소 표백제, 비토 오토크린 플러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표백제에 락스 성분의 제품을 함께 사용하면 격렬한 반응이나 염소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주의 표시가 없는 세계 제품의 개선을 권고했고 사업자는 주의 문구 표시 계획을 회신했습니다. 의류용 표백제에 관한 가격 품질 비교 정보는 소비자 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지난해 충북의 평균 기온이 1973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이 발표한 2023년 충북 연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평균 기온은 12.9도로 평년보다 1.3도 높았고 종전 1위였던 2016년도보다도 0.3도 높았습니다. 지난해 기온 상승은 남풍 계열의 따뜻한 바람이 자주 불었기 때문으로 특히 3월과 9월엔 평년보다 각각 3.6도와 2.4도나 높아 평균 기온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청주 지역 청약 열기에 힘입어 지난해 충북 지역의 분양 아파트 청약 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직방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269개 분양 사업지에 접수된 청약 건수는 112만여 건으로 이 가운데 충북은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7만 5천여 건, 비율로는 16%가 접수됐습니다. 충북이 비수도권에서 청약 건수 1위에 오른 이유는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가경동 지역 4개 단지가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인 결과로 해석됩니다.
충청북도가 오는 26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신청을 받습니다. 도가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어쩌다 못난이와 착한 못난이, 건강한 못난이 등 3종으로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품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는 시장 군수가 추천한 품목에 대해 못난이 상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 사용권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음성군이 올해 음성 행복페이 인센티브를 작년과 동일한 10%대로 유지합니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최대 30만 원으로 결제 금액의 10%가 음성 행복페이에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카드형 상품권인 음성 행복페이는 모바일 앱이나 농협 등 관내 36개 판매 대행점에서 충전 가능합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